출산한 여성 10명 중 2명에게 나타나는 산후 우울증.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대처하지 않으면 산모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산후 우울증의 원인과 대처 방법을 짚어봤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육아로 인한 피로, 수면장애, 스트레스, 생활상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출산 후 계속되는 피로와 무기력을 경험하거나 또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잠을 이루기 힘들다면 산후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료 외에도 자신의 감정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은 산모를 격려하고 아기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산모가 즐겼던 취미나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난임 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난임 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던 모자보건법이 사실혼 부부도 포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하고 산전 기형아 검사 받으셨나요? 아니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 최대 100만 원까지 태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공익사업인데요. 올해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선별검사나 확진검사를 받은 임산부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되는데요. 접수를 원하거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태아 건강검진 지원사업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제도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SRT, KTX, 공영주차장 할인 등 예비 엄마라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혜택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수서발 고속열차 SRT의 할인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지정된 열차에 한해 30% 저렴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 외 동반 1인까지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좁은 좌석이 불편한 임산부라면 맘 편한 KTX 제도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KTX 특실 승차권을 일반석 요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최대 100%까지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여주시, 밀양시, 울주군, 부여군 등 일부 지역의 임산부라면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약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횟수와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산 날짜가 임박했는데 분만병원이 너무 멀어서 걱정인 예비부모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운영하는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를 소개합니다.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분만 기간이 멀리 있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의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입주자로 선정되면 숙소뿐만 아니라 거주에 필요한 가구와 전자제품,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업단 등록 임산부 중 분만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긴 임산부만 신청할 수 있고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심사를 통해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분만의 통증은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럴 때 찾아보는 게 바로 무통주사죠. 무통주사는 정확히 무엇이고 또 진통은 얼마나 줄여주는 걸까요? 무통분만은 말 그대로 진통을 줄이는 분만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통주사는 경막외 마취로 척추의 경막 외곽 내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막외 마취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 많게는 20% 정도까지 진통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증 감소도 좋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겠죠. 경막의 마취에 사용하는 약은 용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태아에게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단 마취가 불충분하게 되거나 분만 진행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고요. 척추 부위 질환자나 히스테리 환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일용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 계신가요? 앞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이 출산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와 최대 54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2019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적용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는 산모들의 공통적인 화두죠. 특히 젖이 잘 돌지 않는 출산 직후에는 내가 과연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유의 양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먼저 가슴이 크면 모유의 양이 많고 가슴이 작으면 모유의 양도 적을까요? 아닙니다. 초기 모유량은 유선 조직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슴이 작아도 유선 조직이 발달한 산모라면 모유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도 아기가 배부르게 먹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저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젖은 기저귀가 하루에 6개 이상 나오고 소변색이 옅다면 모유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유량을 늘리고 싶다면 자주 수유를 하고 남은 젖은 유축기로 짜주는 것 잊지 마세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부라면 여드름 치료제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에는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 레티노인, 손습진 치료제인 알리트 레티노인,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 레틴이 있는데요. 모두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사용은 절대 안 되고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피임해야 합니다. 피임 기간은 복용 전후 최소 한 달이고요. 건선 치료제 아시트 레틴의 경우 복용 후 3년까지 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에는 대웅제약 아큐네탄 연질 캡슐 10mg, 동구 바이오제약 트레논 연질 캡슐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의약품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을 알리는 신호, 바로 진통이죠. 과연 진통은 어떤 느낌일까요? 임신부들의 최대 궁금증 중 하나인 진통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진통은 아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 자궁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생리통과 비슷하지만 강도는 훨씬 셉니다. 골반으로 태아의 머리가 내려오는 느낌이 들거나 자주 소변이 마렵고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면 곧 진통이 시작된다는 징후인데요. 진통이 시작되면 골반이나 자궁부가 잘 벌어지도록 책상다리, 쭈그리고 앉기 등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고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의자나 벽에 기대는 것이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